오즈의 마법사 제6장 겁쟁이 사자. 옛날 옛적에 도로시와 친구들은 빽빽한 숲길을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길은 여전히 노란 벽돌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위는 나뭇가지와 낙엽으로 두껍게 덮여 있어서 걷기가 참 불편했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숲의 고요함을 깨뜨렸고 눅눅한 흙냄새와 낙엽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스쳤어요. 이 숲은 해가 잘 들지 않아서 새들이 거의 없었어요. 새들은 햇빛 가득한 넓은 들판을 더 좋아하니까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겨우 비집고 들어와 땅에 동그란 무늬를 그렸지만 그것만으로는 숲 전체를 밝히기엔 역부족이었어요. 그 어둑한 분위기 속에서 때때로 불어오는 바람은 나뭇가지들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숲이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가끔 나무 사이 어딘가에서 깊은 야생동물의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곤 했어요. 그 소리에 어린 도로시의 심장은 쿵쾅거렸죠.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도로시는 두려움에 몸을 살짝 움츠렸고 토토는 그 소리가 뭔지 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도로시 곁에 바짝 붙어서 평소처럼 용감하게 짖지도 않고 꼬리마저 축 늘어뜨린 채 조용히 걸었답니다. 토토의 작은 몸이 도로시의 다리에 닿을 때마다 도로시는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어요. 이 숲을 언제쯤 나갈 수 있을까요? 도로시가 양철 나무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빨리 숲을 벗어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묻어났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나무꾼이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도 숲의 어둠 속에서 살짝 울렸어요. 저는 에메랄드 시티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평생 이 숲 근처에서만 살았으니 그 너머의 세상에 대해선 아는 것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한번 다녀오셨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위험한 곳을 꽤 오래 걸어야 하지만 오즈가 사는 도시 근처는 정말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눈부시고 환상적인 곳이라고요. 그래도 저는 기름통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제 몸은 단단한 양철이니까요. 허수아비는 뭘 해도 다치지 않고 그 친구는 지프로 가득 차서 어떤 상처도 입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 이마엔 착한 마녀가 입 맞춰준 자국이 있으니 그것이 도로시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거예요. 마녀의 축복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토토는요? 도로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토토를 품에 안으며 눈빛으로 그의 안전을 염려했죠. 토토는 누가 지켜주죠? 토토는 마법의 표식도 없고 몸도 연약해서 쉽게 다칠 수 있는데 말이에요. 토토가 위험에 처하면 우리가 지켜줘야죠. 양철 나무꾼이 다정하게 대답했어요. 허수아비도 고개를 끄덕이며 양철 나무꾼의 말에 동의했어요. 우리는 토토를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토토를 지켜줄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도로시.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숲속에서 무시무시한 포효 소리가 다시 한번 크게 울려 퍼졌어요.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가까이 들렸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길 위로 불쑥 튀어나왔죠. 마치 그림자처럼 빠르게 나타난 사자는 거대한 몸집으로 길을 가로막았어요. 사자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긴 송곳니가 번뜩였답니다. 사자는 앞발을 한번 휘둘러서 허수아비를 길가까지 빙글빙글 굴려 보냈어요. 허수아비는 마치 집 인형처럼 가볍게 날아가 버렸죠. 이어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양철 나무꾼을 세게 내리쳤죠. 쾅 하는 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사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의 강력한 발톱에도 불구하고 양철 나무꾼에게 그 어떤 상처도 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발톱이 미끄러지는 느낌의 사자는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답니다. 나무꾼은 길 위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지만 몸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답니다. 그저 쿵 하고 넘어진 채 멀뚱히 사자를 올려다볼 뿐이었죠. 이제 사자를 맞닥뜨린 토토는 용감하게 사자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었어요. 작은 몸집이지만 전혀 주저함이 없었죠. 앙, 앙 하고 짧게 짖는 소리는 사자의 거대한 포효와 대조되어 더욱 애처롭게 들렸어요. 사자가 토토를 물려고 입을 쩍 벌리려던 순간 도로시는 토토가 다칠까 봐 두려움도 잊고 달려들어 사자의 코를 잇는 힘껏 때렸어요. 찰싹 하는 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고 사자는 예상치 못한 공격에 움찔했답니다. 감히 토토를 물려고 하다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짐승이 불쌍한 작은 개를 물려고 하다니. 정말 부끄러운 줄 아세요? 당신은 힘도 센데 약한 동물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도로시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의 작은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죠. 전 안 물었어요. 사자가 코를 앞발로 문지르며 슬프게 말했어요. 그의 큰 눈에는 서글픔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코를 맞은 통증보다도 도로시의 비난이 더 아픈 듯 했어요. 아니, 물려고 했잖아요. 도로시가 따지듯이 말했어요. 그녀는 사자의 뻔뻔함에 더욱 화가 나는 듯 보였어요. 당신은 그냥 커다란 겁쟁이에 불과해요. 덩치만 클 뿐 마음은 조그만 개미만도 못한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알아요. 사자가 고개를 숙이며 부끄럽게 대답했어요. 그의 털갈이를 하는 꼬리가 축 처져 있었죠. 늘 알고 있었죠. 제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말이에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용기가 없어요. 정말 한심하네요. 허수아비처럼 속이 헝겊인 사람을 때리다니. 힘만 세다고 아무나 괴롭히면 안 되죠. 도로시는 허수아비가 넘어져 있는 곳을 가리키며 쏘아붙였어요. 그가 헝겊으로 속이 채워져 있었나요? 사자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도로시가 허수아비를 일으켜 세워 다시 모양을 다듬는 걸 말없이 바라보면서요. 허수아비의 삐뚤어진 집들이 도로시의 손길에 다시 제자리를 찾았어요. 물론이죠. 도로시는 여전히 화가 난 채로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나가 떨어졌군요. 사자가 중얼거렸어요. 그의 큰 눈동자가 허수아비를 이리저리 살폈죠. 빙글빙글 도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저 다른 분도 헝겊으로 되어 있나요? 사자는 양철 나무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아니요. 도로시가 말했어요. 그녀는 양철 나무꾼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었죠. 그는 양철로 만들어졌어요. 뼈대도 살도 모두 양철이에요. 그래서 아주 단단하답니다. 그래서 제 발톱이 무뎌질 뻔했군요. 사자가 말했어요. 그의 발톱을 보며 한숨을 쉬는 듯 했어요. 양철에 긁히는 느낌이 등골이 오싹했죠. 마치 차가운 쇠붙이에 닿는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저 작은 동물은 뭐죠? 저 털복숭이 작은 생명체는요? 사자가 토토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내게 토토예요. 도로시가 대답했어요. 토토는 도로시의 품에 안겨 사자를 경계하는 듯 으르렁거렸죠. 그 녀석도 양철인가요? 아니면 헝겊인가요? 사자가 물었어요. 사자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를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새로운 종류의 존재를 마주한 듯 했죠. 둘 다 아니에요. 그는 고기개예요. 살아있는 개랍니다. 도로시가 설명해 주었어요. 토토는 도로시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며 사자에게 작은 소리로 짖었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신기한 동물이네요. 저는 그런 존재는 처음 봐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작아요. 제 발톱 하나보다도 작아 보이는걸요. 그런 작은 걸 물겠다고 생각하는 건 겁쟁이인 저 같은 놈이나 하겠죠. 저는 용감하지 못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쉽게 겁을 먹어요. 사자가 슬프게 한숨 쉬며 말했어요. 그의 큰 몸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답니다. 왜 겁쟁이인 거죠? 도로시는 사자를 놀라움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사자는 작은 말만큼이나 컸으니까요. 그렇게 크고 강해 보이는 사자가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도로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의 덩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말이었으니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자가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가 봐요. 이 숲의 모든 동물은 당연히 제가 용감하다고 생각하죠. 사자는 어디서나 짐승의 왕이라고 불리니까요. 제가 크게 포효하면 모든 동물들이 겁에 질려 제 앞에서 달아났어요. 발굽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숲을 가로질러 도망치는 소리가 들려왔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는 사실 너무 무서웠지만 그냥 포효했더니 그들은 죽으림을 다해 도망가더라고요. 저의 포효 한 번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어요. 그래서 저는 제 약점을 숨길 수 있었죠. 만약 코끼리나 호랑이나 곰이 저랑 싸우려 했다면 저는 도망쳤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겁쟁이니까요. 저는 강한 상대를 만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발발 떨려요. 하지만 그들이 제 포효를 들으면 다 도망가 버리기에 저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제가 겁이 많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짐승의 왕이 겁쟁이라니요. 허수아비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지프로 된 몸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했어요. 짐승의 왕이라면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알아요. 사자가 꼬리 끝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의 큰 눈에서 투명한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죠. 그게 제 가장 큰 슬픔이에요. 저의 큰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마음 때문에 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 삶은 너무 불행하죠. 위험한 일이 닥치면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요. 쿵쾅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릴 정도랍니다. 심장병일지도 모르겠네요. 양철 나무꾼이 조용히 말했어요. 그의 양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연민이 담겨 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사자가 작게 대답했어요. 그의 어깨가 축 늘어졌죠. 그렇다면 오히려 좋은 일일지도 몰라요. 양철 나무꾼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건 당신에게 심장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저는 심장이 없어서 심장병도 없거든요. 심장이 없으니 아프지도 슬프지도 두렵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심장을 가지고 싶어요. 심장이 있어야 진정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아마 사자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어요. 그의 큰 머리가 살짝 숙여졌죠. 심장이 없다면 저는 겁쟁이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면 심장이 있어도 용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신은 머리가 있나요? 허수아비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그의 지프로 된 머리가 갸웃거렸어요. 그럴 거예요.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요.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자가 대답했어요. 그는 자신의 머리 위에 앞발을 살짝 올려보았어요. 저는 위대한 오즈에게 가서 머리를 달라고 할 거예요. 허수아비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 머리는 지프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지프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으니 저는 좀 더 똑똑해지고 싶어요. 저는 오즈에게 가서 심장을 달라고 할 거예요. 양철 나무꾼이 덧붙였어요. 그의 양철 몸이 살짝 흔들리는 듯 했죠. 심장이 있어야 사랑과 슬픔을 느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런 감정들을 느껴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토토와 함께 캔자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도로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멀리 고향을 그리워하는 듯 아련했죠. 캔자스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즈가 저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겁쟁이 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의 큰 눈에는 희망과 함께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저도 제 안에 이 비겁함을 없애고 싶어요. 진정한 용기를 가지고 싶어요. 제게 머리를 줄 수 있다면 당신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겠죠. 허수아비가 힘주어 말했어요. 그의 진 머리에는 새로운 지혜가 싹트는 듯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심장을 줄 수도 있겠죠. 오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양철 나무꾼도 거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캔자스로 보내줄 수도 있겠죠. 오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거예요. 도로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그렇다면 괜찮다면 저도 함께 가겠어요. 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큰 몸이 도로시에게로 살짝 기울었죠. 용기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대로는 계속 겁쟁이로 살 수 없어요. 저도 진정한 사자가 되고 싶어요. 정말 환영이에요. 도로시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녀의 미소는 사자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듯 했죠. 당신이 있으면 다른 야생동물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겠죠. 당신의 덩치와 포효 소리만으로도 모두 도망갈 테니까요. 그들이 당신을 그렇게 쉽게 무서워한다면 당신보다 더 겁쟁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거예요. 그럴지도 모르죠. 사자가 작게 말했어요. 그의 눈은 여전히 어딘가 슬퍼 보였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용감해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겁쟁이라는 걸 알고 있는 한 행복할 수 없어요.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행은 다시 여행길에 올랐답니다. 숲의 어둠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조금 더 가벼워진 듯 했어요. 사자는 당당한 걸음으로 도로시 곁을 나란히 걸었어요. 그의 큰 몸은 도로시에게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주는 듯 했죠. 처음에 토토는 이 새로운 동행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턱에 들어가려던 사자의 커다란 입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토토는 사자를 볼 때마다 작은 몸을 떨며 도롯이 뒤로 숨으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편안해졌고 토토는 사자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이윽고 토토와 겁쟁이 사자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사자는 토토의 작은 머리를 할아주기도 하고 토토는 사자의 코에 코를 비비며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어요. 둘은 함께 장난을 치며 숲길을 걸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하루 동안 그들의 여행을 방해하는 다른 사건은 없었어요. 숲은 다시 고요해졌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죠. 단 한 번, 양철 나무꾼이 길을 기어가던 딱정벌레를 밟아 죽인 일이 있었죠.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딱정벌레의 작은 생명이 꺼지는 순간, 양철 나무꾼은 온몸으로 슬픔을 표현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의 굳은 양철 얼굴에도 슬픔이 가득 서려 있었죠. 그는 어떤 생명도 해치지 않으려 항상 조심했으니까요. 그의 원칙 중 하나가 바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답니다. 그는 걸으면서 깊은 슬픔과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의 눈에서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투명한 기름 방울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렸죠. 그 눈물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턱의 경첩으로 떨어졌고 거기서 녹이 슬었답니다. 녹슨 경첩은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잠시 후 도로시가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양철 나무꾼은 입을 열 수 없었어요. 턱이 녹으로 굳어버린 거죠. 그의 입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겁이 나서 도로시에게 손짓으로 도움을 구했지만 도로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답니다.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사자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그의 큰 눈은 양철 나무꾼과 도로시 사이를 왔다 갔다 했죠. 그러나 허수아비가 도로시의 바구니에서 기름통을 꺼내 양철 나무꾼의 턱에 기름을 발라주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평소처럼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기름이 발린 경첩은 부드럽게 움직였고 양철 나무꾼은 한숨을 쉬며 안도했답니다. 이 일을 교훈으로 삼아야겠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앞을 잘 보고 걸어야죠. 땅바닥을 더 자세히 살피고 작은 생명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또 벌레를 밟기라도 하면 틀림없이 울게 될 테고 울면 턱이 녹슬어 말을 못하게 되니까요. 말을 못하게 되면 친구들과 소통할 수도 없고 제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으니 정말 슬픈 일이죠. 그 후로 그는 길 위를 아주 조심스럽게 걸었답니다. 그의 양철 발걸음은 더욱 신중해졌고 눈은 늘 땅바닥을 향해 있었어요. 작디 작은 개미가 지나가면 발을 들어 피해 주었어요. 길가의 작은 풀꽃조차 건드리지 않으려 했었죠. 그 어떤 것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생명을 향한 깊은 존중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당신들은 심장이 있으니 그것이 당신들을 인도해주죠.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을 저지를 일도 없어요. 심장이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저는 심장이 없으니 더욱 조심해야 해요. 제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이 오직 제 이성뿐이니까요. 오즈가 제게 심장을 준다면 그때는 이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되겠죠. 심장이 저를 옳은 길로 이끌어 줄 테니까요.